오늘 소개할 책은 위대한 수학 문제들입니다. 이 책은 수학의 난제 중 세계 7대 난제를 포함한 14가지 난제에 대해 문제가 나타난 이야기와 그 배경, 또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풀어냈는지 아니면 풀어내고 있는지에 대한 과정, 그 과정에서 보여진 수학자들의 고민과 놀라운 시도들, 현재 어떤 단계에 이르렀는지를 자세하게 풀어낸 책입니다. 저자는 영국의 수학자인 이언 스튜어트입니다. 14가지 문제들 가운데 해결된 문제도 있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도 있습니다. 해결되는 과정에서 논란을 불러일으킨 문제도 있습니다. 4장 지도 만들기 수수께끼에서 소개하고 있는 사색 문제는 임의 지도를 사색으로 구분해서 칠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1976년 2000개쯤의 가능한 상황을 컴퓨터를 통해 최종 확인하여 증명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컴퓨터를 이용한 최초의 증명 문제로 불릴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저자는 다음과 같은 수학자들의 반응을 소개하고 있네요. 전체적으로 수학에 깊이 관심을 가진 학생들이 볼 수 있는 책이라 생각됩니다. 오늘 자세히 소개하고 싶은 내용은 17장 미래를 위한 12가지 문제입니다. 수학의 미해결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고통일 수 있어도 누군가에게는 호기심과 매력의 대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 몇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브로카의 문제입니다. n의 계승 더하기 1이 제곱수가 되는 경우는 다음 세 가지 이외에 존재할 것인가? 두 번째는 홀수인 완전수가 존재할 것인가? 완전수에 대해서는 이 영상에서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콜라츠 추측입니다. 수를 나열하는데 다음과 같은 규칙으로 나열합니다. 시작이 되는 처음 자연수를 어떤 수로 하든지 간에 결국은 1로 내려올 것인가가 문제입니다. 간단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12에서 시작해 볼까요? 그런데 27에서 시작해 볼까요? 최고 9232까지 올라갔다가 최종적으로는 무려 111번의 단계를 거쳐야만 1에 도달합니다. 과연 무한으로 커지는 경우는 없을까요? 아니면 1보다 큰 수들끼리 순환하는 경우는 없을까요? 네 번째는 완전 직육면체의 존재 여부입니다. 피타고라스 정리의 3차원 꼴인데 모든 모서리, 모든 면대각선, 그리고 입체의 대각선이 모두 자연수인 직육면체가 존재할 것인지입니다. 완전한 평행육면체는 존재한다고 합니다. 모서리의 길이는 각각 271, 106, 103이며 면대각선 중 짧은 것들의 길이는 101, 266, 255이고 면대각선 중 긴 것들의 길이는 183, 312, 323, 입체의 대각선 길이는 각각 374, 300, 278, 272입니다. 2004년에서야 존재한다는 논문이 발표되었습니다. 아홉 번째는 랭턴의 개미입니다. 1986년 창안된 이 문제는 매우 간단한 규칙으로 움직이지만 복잡한 행동 양식을 보여주는 복잡계의 한 예입니다. 정사각형 격자들이 무한히 있고 개미 한 마리가 그곳에서 다음과 같은 규칙으로 움직입니다. 처음에는 모두 흰색의 사각형에서 시작합니다. 처음에 시계 방향으로 90도 회전하고 한 칸 이동합니다. 또 시계 방향으로 90도 회전하고 한 칸 이동합니다. 이렇게 계속하면 어떻게 될까요? 간단한 규칙이라서 그냥 무작위적인 움직임을 보일 것 같지 않나요? 그런데 놀랍게도 어느 정도 단계가 지나면 104단계를 주기로 사선 방향의 움직임을 일정하게 보인다는 것이 확인됩니다. 처음에 시작하는 사각형의 색을 무작위로 정해서 시작해도 항상 그와 같은 운동 양식이 나타날까? 라는 것이 랭턴의 개미 문제의 내용입니다. 11번째는 페르마 카탈란의 문제입니다. x의 a제곱 더하기 y의 b제곱은 g의 c제곱의 자연수해가 존재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유명한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에 대한 문제를 일반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네요. 다음과 같은 관계식은 모두 10개의 경우가 알려져 있는데 과연 그것들이 전부인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마지막 12번째 문제는 ABC 추측입니다. 서로 소인 두 자연수 AB에 대하여 A 더하기 B는 C인 경우를 생각합니다. 그러면 ABC는 모두 서로 소이게 됩니다. 여기에서 ABC 추측을 간단히 말하자면 이 등식에 나타난 소인수들의 곱이 C보다 큰 경우는 유한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3 더하기 125는 128과 같은 등식을 보면 등식에 나타난 수들의 소인수는 모두 3, 5, 2뿐인데요. 이들의 곱 30은 128보다 작습니다. 이런 상황은 오히려 드문 상황으로 유한한 경우뿐이고 다음과 같이 나타나는 등식에 나타나는 소인수들의 곱은 우변에 있는 C값보다 크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뜻입니다. 단순하지만 굉장히 강력한 의미를 갖는 문제라서 점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 책은 수학에 깊이 관심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라면 읽어볼 수 있는 책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하고 수학 세특 추천 도서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수학 이론을 전공하고 싶은 학생들이라면 코딩을 충분히 공부하라고 권하고 싶네요.